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예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요. 위험성 평가만 단독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찍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안전관리자 실무,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를 공부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 위주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야 지도사 업무도 하실 줄 아는 거고, 당연히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모르면 업무 자체가 안 되죠. 항상 진행하는 업무들이니까요. 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 법적 근거, 실시 주체, 절차, 방법, 시기, 기록 및 보존의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실제 이제 현장에서 뭐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업에 계시는 분들마다 다 차이가 있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이제 그 전날이죠. 그 호이스트 건설 리프트가 설치돼 있던 자리를 뜯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작업 발판이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상부층에 이제 그 거푸집을 설치를 해서 철근만 조립돼 있고 거푸집을 아직 붙인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거푸집을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 작업 발판이 설치가 돼줘야 되는데, 현장에 이제 관리 감독자랑 골조의 관리 감독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작업 지휘자가 같이 가서 이제 어떻게 여기 부분을 설치를 할지, 그리고 여기 마감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안전 부분을 얘기하면서 시공이 당연히 얘기가 돼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여기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한 거죠. 위험성 평가는 무조건 작업 전에 진행이 돼줘야 됩니다. 그거를 하루 전에 하든 일주일 전에 하든 전날에 몇 시간 전에 하든 전에 진행이 돼줘야 뭐 이게 위험성 평가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부대 토목하는 모습인데요. 그 주변에 이제 그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나서 요쪽에 이제 하수관로 깔고 그리고 오수관 연결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굴착기가 들어왔는데, 이제 신호수를 배치해가지고 주변에 인원 통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이거에 대한 것들은 뭐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 신호수 사전 배치, 그리고 출입 통제 철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제 서류상의 문구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굴삭기에 대한 뭐 자격 유무자의 뭐 운전원이 자격 유무자에 대한 확인, 그리고 굴삭기에 대한 안전 방호 조치, 산업안전보고법에 따른 뭐 확인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서류에 들어가겠고요. 요거는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구조물이랑 외부 쌍줄비계 사이가 워낙 그 커서 간격이, 이게 이제 건물 자체가 데코복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쁘게 꾸민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차이가 컸습니다. 이 구조물이랑 그 비계 사이가. 이제 보통 30cm 이상이면 크다고 보통 보는데, 이때 당시 60cm가 넘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외부 비계랑 구조물 사이가 60cm라는 거는 되게 간격이 큰 겁니다.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현장마다 부르는 말이 다른데, 저는 그냥 틈새망이라고 하는데, 이 틈새망을 이제 별도로 설치를 지금 하는 거죠. 왜냐면 위에 공사를 할 때 위에서 이제 웨지핀이라든가 낙하물이 떨어질 수가 있고, 뭐 사람이 떨어질 수도, 60cm면은 사람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간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안전 가시설을 이제 망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참고로 1500데니아짜리, 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설치되는 모습이었고요. 요것도 이제 안전 가시설 설치 전에 위험성 평가를 한 거죠. 안전 가시설 설치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 안전대 착용이라든가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뭐 이런 내용들이 보통 들어가지요. 그 외에도 짜잘하게 많지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부 면에 이제 마감 작업 시 이제 범랑 설치하기 전에 이제 그 밑에 기초판 설치를 하는 거였는데, 뭐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그리고 뭐 작업 시 이제 하부에 틈새망 설치로 해서 낙하물 방지 조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건설 현장을 지나가서 보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이 모습과 이 사진을 보시고 그 현상과 모습을 보시고, 이게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쪽으로 공부하시는 부분,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죠. 또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안전보건규칙이나 그런 것들이랑 같이 접목이 돼서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문구나 그 절은 까먹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림과 연상이 되거나 모습과 연상이 돼서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암기 자체가 아니라 아예 이해가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제 실무에서 이런 모습들로 졌다, 위험성 평가가. 그래서 서류 같은 부분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가 저는 뭐 이렇게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이렇게 지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황화일에다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건설사 아닌 이상은. 그래서 보통 요렇게 이제 서식 서류가 요런 형태가 있고 또 요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안전가시설 공사에 따른 이제 여기 보시면 작업 발판, 거푸집, 그리고 시스템 비계, 그리고 근로자 개인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잡아서 그 사전에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이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적어보는 거죠. 이 작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안전 조치가 있어야 되겠느냐를 여기다 이제 적는 거죠.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작업 발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작업 발판에 이제 틈새가 넓어서 거기에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다든가, 작업 발판 자체가 불량인 것들이 많아. 작업 발판 자체가 불량이라서 그게 이제 갑자기 도게 된다라든가, 이제 부러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엎어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고리 자체가 헐거워져 가지고 그게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다가 팍팍 꺼질 수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사항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치 사항을 말하면, 뭐 불량 작업 발판 사전에 교체 조치, 그리고 작업 발판에 대한 상태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 그리고 작업 발판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 발판을 사전에 청소 조치 또는 정리 중단 실시, 뭐 이런 내용들이 안전 조치가 될 수 있겠고요. 허용 가능한 위험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 아예 이제 그 작업 내용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그걸로 작업을 안 하고 다른 형태로 작업을 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 게 위험성 평가의 핵심이겠죠, 현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타워 크레인 해체 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워 크레인 설치보다 해체가 더 위험 요소가 상당하거든요. 상당하고, 타워 크레인 해체는 거의 이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어마어마한 위험 요소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타워 크레인 해체 시에 사무실에 아예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계속 현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 이제 마스트간을 이제 들어서 올려서 뺄 때 구조물이랑 부딪힐 우려, 그리고 와이어로프 이동식 크레인으로 뜰 때 와이어로프가 이제 파단돼 가지고 마스트 자체가 떨어질 우려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안전 조치 사항들을 연상을 해가지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제 작업자와 함께, 그리고 현장의 공사 감독자와 함께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거를 현장에서 필히 실시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도 감독을 나올 때 꼭 보는 서류 중에 하나가 위험성 평가 서류 처리죠. 여러 가지 보는 서류 중에 대략 뭐 한 10개는 꼭 보고 가는데, 뭐 이 글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서류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공부를 이제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헌서 평가는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위헌서 평가가 뭐예요 하면은 바로 탁 나오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위헌서 평가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나 안전보건 진단계획서 같은 내용들과 더불어서 지도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사 시험을, 건설안전 쪽이요, 시험을 그 낼 때 이 부분을 안 낼 수가 없죠. 그걸 2차에서 내든 3차에서 내든. 위험성 평가란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요인에, 여기 하나 빠졌네요.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 중대성, 이거를 그냥 빈도성과 강도성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추정 결정하여 감소 대책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해 요인을 줄여서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이제 사전에 없애는, 예, 쾌적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더 붙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면접 시험이라고 하면은.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시행규칙은 제37조에 따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시 주체는 사업주 주도하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보통 이 현장 대리인, 현장 소장님이 되시죠.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없을 경우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그리고 해당 작업의 근로자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빈출로 나오는 절차. 절차는 이제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7인데요. 사전 준비. 사전 준비는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작업 공정이겠죠? 자료를 수집하고요. 유해 요인 요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순회 점검 또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통하여 유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위헌서 평가의 실시 지침, 기술 지침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유해 요인 파악할 때 어떤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지 또 한 5가지가 나옵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지금 위험성 추정의 정의죠, 정의. 위험성 결정이란 추정된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 허용 가능 위험 여부를 yes or no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허용 가능한 이 위험 요소를 이제 않으면서도 안전 조치를 하면은 이제 위험 요소가 감소되기 때문에 할 거냐, 아니면 안전 조치를 아무리 해도 이거는 위험하다, 작업자가 산재를 일으키거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아예 이제 작업을 안 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결과는 여기서 보는 요 서류가 3년짜리라는 거죠. 3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 전자문서로 보관을 해도 괜찮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류를 이렇게 보관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2, 뭐 333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숫자 여기 또 있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위험성 평가를 추정을 한 거죠.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요. 그게 이제 더하기로 할 때도 있고 곱하기로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까지는 아셔야 되죠. 근데 이제 현업에 계시는 안전관리자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당연히 알죠. 알 수밖에 없죠. 이게 매일 하는 업무인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이거를 글로써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본인이 실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이거를 더하면서도 했었고 고셈으로도 했었고 해가지고 최고치의 위험성이 9다.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더욱 이해가 빠르다. 위험성 평가의 방법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 총괄 관리하고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담당자, 안전보건 담당자는 책임자를 보자, 지도, 조언합니다. 관리 감독자는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 시행을 합니다. 이게 관리 감독자의 직무가 이제 또 빈출인데 그 직무에도 요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2가지죠. 파악 업무랑 개선 조치 업무. 그게 관리 감독자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업무죠. 근로자는 파악하고 감소 대책 수립하고 이행 여부 확인할 때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오타가 좀 있었네요. 위헌서 평가의 시기는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나눠지는데 요 세 개는 또 이게 법적으로 다 내용이 있습니다. 최초 평가는 설립일 또는 현장 개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를 해야 되고요. 수시 평가는 사업장의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쟤는 이거 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한 단어입니다.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또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시입니다. 정기평가는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 교체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검토가 정기평가에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험에 직결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따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36조인데 일부인데 제가 이걸 따로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중요성이 있다는 거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실제 산업안전지도사로 업무를 하시든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하시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산업재해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담아 있던 모습 있는 그대로 쭉쭉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위험성 평가를 하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위험 평가를 하려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관리자나 아니면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고 같이 하자고 독려를 해도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그러면 이제 저 혼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도 이제 알게 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무 및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지도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